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 길들이기에 나선 좌파와 언론들. 문화일보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방탄을 하면 윤 정권 몰락의 서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을 대서특필 해주는 문화일보의 속내가 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안 된다. 뭔가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라. 그래야 김건희 방탄의 오명을 덮어씌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압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세 가지 숙제, 그러면서 세 가지 숙제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숙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모범 답안대로 하지 않으면 한동훈한테 빵점 주겠다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낸 세 가지 숙제 중에 바로 김건희 특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숙제의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라. 틀린 건 짚어주고 할 말은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쓴소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두 번째 과제로 부각해서 제시합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통과시키겠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라. 대통령이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이 올 것이다. 그러니 독소조항을 없앤 뒤 총선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한동훈이 적극 제안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해법이다 이러고 손에 쥐어주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제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이준석 껴안는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거친 언동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리에 기여한 젊은 정치인과 결별하는 것은 집권당의 손실이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데 그조차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얻겠는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야 이런 해법에 대한 조언도 의미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가 낸 세 가지 문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고 명확해서 이렇게 훈수받을 일도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단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처럼 제기해놓고 그리고 조선일보식 해법을 제시하고
한동훈이 조선일보식 해법에 따르지 않으면 비판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길들이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제 입장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문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 이게 이준석 개인이 아니고 유승민이, 김부성이 이 배신자들을 통칭할 텐데 이들이 우리 자유파와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 저는 그거 믿지 못합니다. 또 백보양보해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이념이 같다고 칩시다. 이념이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뒤에서 칼을 찌르고 끌어내리고 합니까? 이념이 같은 자들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 이준석이 무리들 아닙니까? 백보양보해서 설사 이념이 같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태입니다. 차라리 이념이 다르면 다른 대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서로 다른 이념 중에도 함께 할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야가 다르지만 서로 대화 타협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같은 이념인 것처럼 위장해놓고 뒤에서 칼질하고 총질하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목리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한동훈에게 그 이준석 무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하도록 중재하라.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 한동훈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준석 따위들과 무슨 화해하는 걸 중재하고 다닙니까? 그거 하려고 비대위원장 했어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도 많은 아미고 회원들,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보이면서도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이준석이 무리를 자꾸 조선일보 같은 데서 포용하라 하는데 비대위원 중에 한둘이라도 이준석 똘마니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한동훈 비대위도 끝나는 건데 제발 그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 조선일보나 이런 배신자들의 겁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자세하게 독소 조항을 없애고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껏 어떠한 발언도 없었는데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 KBS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고하게. 쌍특검,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모두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의 일관된 의견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을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독소 조항만 없애고 총선 후에 추진한다? 그것은 이 악법인 특검에 약간 분칠을 해서 수용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에게 독소조항 없애고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라고 마치 모범 답안처럼 제시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도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북 주사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한동훈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마치 그럴듯한 모범 답안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조언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간질하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길들이기, 겁박과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